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원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알면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험 길주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입을 해서도 가입이 되어 있어도 안 되는 보장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유지하실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하셨던 것처럼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보험회사도 정말 많고 그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 상품 안에서도 어떤 플랜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나 보장은 천차만별인데요. 만약 내 보험을 가입한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실 건가요? 아마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실 텐데요.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상품으로는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입원 일당인데요. 우선 성인 기준으로는 이 입원 일당이 불필요한 보장입니다. 이 입원 일당은 추천드린 연령이 있기는 한데요. 바로 태아보험을 진행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태아가 혹시라도 저체중아로 태어나거나 성장 중에 잔병이 많아서 자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환자실이나 소아병동으로 입원하니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활용성이 있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갖춰진 상태가 된다면 이런 보장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 기준으로는 왜 필요가 없을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살면서 걸릴 수 있는 암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암은 아니지만 짧으면 1.6일에서 길면 6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대질환 중 한 가지인 암 진단 시 입원 기간이 이 정도인데 평소에 입원을 얼마나 하게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입원 일당은 저렴하지도 않은데요. 이 자료는 20년 나 90세 만기 상위급수 1급인 30세 여성의 설계입니다. 중대질환으로 볼 수 있는 암 진단비도 1,000만 원에 6,560원인데 질병 입원 일당은 5만 원에 14,975원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암 진단비를 2천만 원 가입해도 질병 입원 일당보다 더 저렴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보험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큰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입원비는 실비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기부담금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암과 같은 중대질환은 치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라면 이러한 부분을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불필요한 특약이었는데요. 혹시라도 고객님 보험에 입원 일당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이 보장도 성인 기준으로는 불필요한 담보입니다. 불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보장 방식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 담보는 질병이 발생하고 수술이나 치료를 한 뒤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이때 일시적인 장애는 보장을 하지 않죠.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입하고 10%의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입 금액인 1,000만 원의 10%만 보장하는데요. 결국 1,000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특약도 태아보험에서는 활용성이 있는데요. 태아 기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활용성이 있습니다. 만약 성인도 태아처럼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가성비 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서 보험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20년 나 90세 만기 상위급수 1급인 30세 여성의 설계인데요. 동일하게 암 진단비는 1,000만 원에 6,560원입니다. 하지만 질병 후유 장애는 1,000만 원에 7,540원인데요. 실제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전부 보장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에서 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뇌혈관 진단비는 1,000만 원에 5,960원이며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는 1,000만원에 1,76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셨어도 어떤 보장을 가입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암수술비입니다. 요즘은 중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암치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암은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 등 이 안에서도 정말 많은 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수술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20년 날 90세 만기 상위급수 1급인 30세 여성의 설계인데요. 암진단비는 1,000만원에 6,560원이지만 암수술비는 1,000만원에 7,120원입니다. 여기서 암진단비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암보험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수술비는 암진단 후 암수술을 받아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더 까다로운데 굳이 암진단비 대신 암수술비를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 간혹 암치료를 한 번만 받고 완치가 된다면 당연히 암진단비가 더 합리적이겠지만 1회가 아닌 2회, 3회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암수술비는 반복 지급이 가능하니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암수술에 대한 비중도 있지만 항암 치료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은데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신다면 암수술비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암진단비 한 가지로 항암 치료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급여 치료만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급여 치료는 95%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진단비로도 충분한데요.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분류되는 효과가 좋은 비급여 치료는 암진단비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각 치료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고가의 치료고 1회가 아닌 2회, 3회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게 된다면 한번 지급되는 진단비로는 커버하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암수술비를 가입하실 게 아니라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라는 것을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20년 날 90세 만기 상위급수 1급 30세 여성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암진단비는 1,000만원 기준 6,560원이고 암수술비는 1,000만원 기준 7,12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1,000만원 기준 2,380원밖에 하지 않는데요. 저렴한 것도 장점이지만 보장 방식을 보시면 더더욱 암수술비보다 큰 장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암진단 후 10년간 보장을 하는데요. 30세에 가입하고 60세에 암진단을 받았다면 70세까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수술, 방사선, 약물 중 한 가지만 사용하더라도 보장을 하는데요. 암진단을 받고 이 셋 중 한 가지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셋 중 한 가지라도 사용한다면 가입 금액을 연간 1회 지급하고 치료가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10년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최대 10회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1,000만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0년간 보장을 하니 3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암진단비는 전이되거나 재발하면 보장하지 않지만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전이되거나 재발되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치료비의 단점은 비급여만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암진단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암수술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질병 입원 일당, 질병 후유장애, 암수술비를 가지고 계셨다면 보험료도 많이 납입하게 되고 실제로 보장도 다른 담보보다 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가입 시에는 놓치고 계셨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병원 다녀오신 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청구를 하실 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견하게 된다면 이미 진단을 받은 뒤라 아쉽게도 점검을 받기에는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보험을 통해서 기존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점검을 해드리다 보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불필요 담보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데요. 보험은 1년, 2년 유지하는 게 아닌 한번 가입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데요. 때문에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오늘의 보험을 검색하신 뒤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대신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